4억 6천이나 3억 8천에 들어가는 건 가격적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. 얘는 후순위라서 보증금 따낼 게 없대요. 세 번째 명동, 얘가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거라서 내가 이사비를 어떻게 책정할지 계산을 세우면 돼요. 네 번째 매각, 얘가 지금 5억 8천이든 7억 6천이든 그 시세의 55% 정도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. 그러면 이 네 가지 위험적인 요인에 비추어 보면 이 집은 괜찮은 집이라고요. 해볼 법하다.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을 3천, 5천으로 시작하면 이 과연 가능한지 않은지 바로 하나 보여드릴게요. 그럼 3천으로 과연 얘를 잡을 수 있을까? 뭐 5천으로 아파트 투자 가능할까? 많이 물어보거든요. 얘가 7억 6천이래요. 김포 풍무동. 이 지도 보시면 이게 다 학교입니다. 풍무역, 역세권이고요. 학교, 그리고 지하철역 접근했으면 이미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. 근데 이제 시장 가격을 정할 때 내가 얘를 얼마에서 들어가 볼까? 얘가 얼마가 제 바닥일까를 고민할 때는 2019년 1월달 아파트 가격 비교하시면 돼요. 우리나라 아파트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평가받은 마지막 시점이 2019년 1월달입니다. 그때는 사는 사람, 파는 사람 다 집값이 높다, 낮다 별 불만이 없었다고요. 근데 2019년 1월달 이후에 집값이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. 영끌적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똘똘한 한 채 사보자 해서 집값이 자고 나면 뭐 강남 같으면 2억, 3억씩 올라가는 때가 2019년 1월달 이후거든요. 그러면 2019년 1월달 가격이 만약에 5억 8천 정도, 6억 정도 된다 그러면 얘는 사도 괜찮거든요. 실질 가치가 아무리 낮아도 5억 8천 더 된다고요. 아파트 보실 때 일단 가격적인 면은 그렇게 보시고요. 아파트 살 때 딱 두 가지, 교통이랑 학교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해요. 교통, 학교 해결되면 상업적인 거 다 들어옵니다. 문화적인 거 다 들어온다고요. 나머지 부대시설, 관공서, 병원 다 들어온다고요. 학교가 있고 교통이 되는데 왜 안 들어와요? 네, 학교 교통이 약간 완성되지 않았으면 그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요. 그러면 학교 교통 해결됐죠. 금액대 7억 6천이고요. 4억 5천 6백입니다. 4번 유찰됐습니다. 일단은 얘가 문제가 없다면 경매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문제가 없다면. 4번 유찰됐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. 그죠? 임차인 보증금 1억이래요. 언제 들어왔다고요? 2013년 10월 달에 들어왔대요. 밑에 보니까 경비상 두 번째 건전당 보니 2011년 9월 달에 들어왔대요. 얘가 더 빨라요. 그죠? 심지어 두 번째 있는 건전당 얘도 더 빨라요. 얘보다. 얘는 배분 신청하면 얘는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죠? 약간 명도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.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순순히 잘 안 나가거든요. 어찌되었든 이 집에 은행이 먼저 들어오고 세입자가 뒤에 들어왔다고요. 무조건 그 집에는 은행 세입자 따져가지고 먼저 들어온 사람만 보호해줍니다. 건저당이 되고 난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왔으면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보호가 안 된다고요. 건저당이 먼저 들어왔고 임차인이 뒤에 들어왔으니 얘는 후순위라고요.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으면 임차인 보증금 떠안을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요. 권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. 우리가 경매 공매에서 실패하는 것만 비껴가면 다 성공입니다. 실패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4개 정도 되는데 아마 4개 다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닌 척 해도. 첫 번째는 이제 가격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. 만약에 84.95, 84.90 하면 0.05평 차이 나는 거잖아요. 제곱미터. 심하게 나는 건 서초동에 있는 건 뒤에 한 평도 안 되는 차이가 A타입, B타입 차이가 10억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어요. 한 평 차이가 10억 이상 차이 나는 얘기가 있다고요. 조사로 나갔다가 중개소도 제대로 말 안 해줄 때도 있거든요. 오피스텔 더 심합니다. 오피스텔은. 양천구에 있는 오피스텔 보러 갔다가 맨 꼭대기층이랑 구층이랑 딱 한 평 차이인데 금액 차이가 1억 차이 나요. 한 평 때문에 시세 조사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요건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건 경매 초보자들, 공매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되겠고요. 두 번째는 보증금. 얘가 제일 예민해요. 내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한 푼도 떠안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보증금이 나한테 건너왔더라. 얘가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. 권리 분석을 좀 해야 돼요.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. 근데 이걸 내가 복잡하게 권리 분석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입찰할래? 그런 날은 안 옵니다. 내가 권리 분석 다 배운 날은 없다고요.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. 권리 분석 필요 없는 물건부터 먼저 입찰하시면 돼요. 얘 권리 분석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.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걔가 배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.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신청을 하지 않았던 뜻은 공매 경매에서 내가 한 발 물러서 있겠다고요. 니네들끼리 알아서 다 해결하고 나는 물러서 있다가 낙찰 받은 사람에게 돈 받고 나가고 싶다 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겁니다. 그럼 입찰하는 사람은 내가 입찰한 금액 내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만 책임져 주면 돼요. 그것도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세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배분 신청을 한 경우
이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는지 덜 받아가는지를 계산했다가 덜 받아가면 내가 책임을 좀 더 져줘야 돼요. 이 두 번째 사고 제일 많이 나는 게 보증금 계산을 잘못했다고요. 보증금 계산을 할 필요 없는 물건만 들어가면 돼요. 이 물건 보증금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이 두 번째 사고는 그렇게 납니다. 세 번째는 명도. 이제 명도는 얘가 돈 한 푼도 못 받아 나가잖아요. 이런 애들은 좀 늦게 나갈 수 있어요. 근데 돈을 절반만 받아 나가거나 돈을 배당받아서 나가면 명도 확인서를 끊어줘야 돈을 받아 나가니까 그런 물건들은 쉽게 집을 비워주거든요.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경매 물건은 간편한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경매는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공매는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사람을 나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공매 물건도 빈집도 많다고요. 아예 사람이 없다니까요. 빈집도 많고 실제 경매든 공매든 명도가 90%가 다 협의예요. 협상이라고요. 간혹 이제 VIP들 오셔가지고 교수님 명도하는 것, 협상하는 것 옆에 전화로 듣고 있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게 전화하는 게 별것 아닌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. 그것도 아마 녹음된 거 그대로 들어도 3-4개만 들으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명도는 사전에 이 물건을 볼 때 명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체크하고 들어간다고요. 근데 맨 첫 만남이 진짜 중요합니다. 명도는 첫 만남에서 거의 반은 결판이 나요.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. 그냥 그분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입장을 말하지 말라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. 근데 내 집이 경매 공매 진행됐다, 내가 임차인이든 주인이든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낙찰돼서 찾아왔어요. 근데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은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실래요?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. 그 사람 찾아왔다 그러면 그 말을 할 줄 알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 뻔한 얘기 한 거잖아요.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문 열어주겠어요? 안 열어주죠. 낙찰이 됐으니 제가 지금 공매 같은 45일 안에 제가 등기를 낼 건데 그 전에 혹시라도 이 제도 테두리 안에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라고 쪽지를 붙이든 어쨌든 그 사람하고 마주 앉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마주 앉지 않으면 결판은 안 나요. 초기에 어떻게 그 사람하고 관계성을 이어가냐에 따라서 협상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낙찰받고 처음에 찾아갈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. 네 번째가 이제 매각이 안 되는 경우. 이제 매각이 안 되는 경우는 사전에 이것도 역시 임장할 때 조사할 때 내가 낙찰 받는데 목표를 두면 매각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. 낙찰 받을 때부터 출고 전략이 어떻게 세워질지까지 고민하고 같이 체킹해서 그렇게 임장 마치고 입찰하는 게 맞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 이 물건 4가지 각도에 보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찾아보시면 돼요. 시세는 드러나 있습니다. 실제 그러면 그 금액이 무릎 이상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마지막 회차에 3억 8천입니다. 여기 걸어서 디스코로 가볼게요. 여기 보시면 5억 8천에 멈췄어요. 여기서 쭉 5억 8천이에요. 다 가격 또한 다 5억 8천입니다. 근데 내가 이걸 3억 8천에 받았대요. 3억 8천에 받아서 중개사에 가서 5억 5천에 팔아달래. 그럼 이거 시세보다 더 낮게 나간 거죠. 3억 8천에 받는 순간에 들고 가면 얼마라고요? 5억 8천이라고요. 얘가 7억 6천인데 5억 8천에 가격 방어가 된대요. 그러면 4억 6천이나 3억 8천에 들어가는 건 가격적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. 두 번째가 보증금이라고 그랬죠. 얘는 후순위라서 보증금 따낼 게 없대요. 세 번째 명도. 명도는 얘가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거라서 내가 이사비를 어떻게 책정할지 계산을 세우면 돼요. 네 번째 매각. 얘가 지금 5억 8천이든 7억 6천이든 그 시세의 55% 정도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. 그러면 이 4가지 위험적인 요인에 비춰보면 이 집은 괜찮은 집이라고요. 해볼 법하다.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 이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시세 대비 지금 2억 이상 빠져 있는데 무릎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에서 2억 이상 빠졌다고요. 전세를 빼는 것 조건 치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조건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되는 거라고요. 경매 떴으면 이렇게 4회차까지 안 내려온다고요. 후순위에 선순위 임차인 없고 권리에 하자 없는데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반값까지 내려왔는데 4회차까지 아무도 입찰 안 했다? 이건 경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. 보시면 돼요. 실제로. 어떤 걸 보더라도 마지막 회차 3억 8천이 공매에 떠 있으니까 얘가 가능한 일은 분명합니다. 공매 물건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